어린 시절부터 저는 남자들과의 불같은 관계를 즐겨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젊고 잘생긴 남자들과 뜨거운 사랑을 나눴죠. 그랬던 제가 삼촌뻘의 아저씨와의 관계 후 그를 잊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머릿속은 그를 거부하지만 몸이 그를 잊지 못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조언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챕터 1 욕망의 시작, 그리고 끝나버린 허상. 기억해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자란 것 같아요. 인형 같다, 예쁘다는 말들은 마치 공기처럼 제 삶에 스며들어 있었죠. 특히 이성에게서 오는 달콤한 관심은 제 삶의 가장 큰 자양분이었어요. 사탕처럼 달콤하고 마약처럼 중독적인 관심이었죠. 저는 20살이 되면서 그 관심들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저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자극이 삶의 원동력이라 생각했고, 연애도 관계도 제겐 그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임 같은 거였죠. 결혼에 대한 환상도 미래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어요. 그저 순간의 강렬한 끌림과 쾌락만이 중요했죠. 그것이 저의 삶의 방식이었고, 저는 그 방식에 단 한 번의 의심도 품지 않았어요. 영원히 이 달콤한 젊음과 쾌락 속에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제 주변에는 늘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들의 풋풋함과 혈기왕성한 에너지는 마치 제게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듯 했죠. 그들은 저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속에서 영원히 젊음을 만끽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어요. 그들은 제 말을 경청했고, 저의 작은 미소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죠. 그들의 순수한 열정은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쾌락의 세상과는 또 다른 달콤한 안식처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었어요. 30 그리고 40을 가까이 하면서 저는 서서히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믿었지만 젊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생기 넘치는 에너지는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신기하게도 제게 다가오는 남자들의 연령대도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들은 더 이상 저를 예전처럼 뜨겁게 갈구하지 않았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전의 열정적인 빛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저의 곁을 스쳐 지나갔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유롭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처음으로 찾아드는 공허함이라는 감정 앞에서 맥없이 주저앉게 되었죠. 마치 화려했던 꽃잎이 시들어가듯 제 안에 무언가가 쓰러지는 듯한 아쉬움과 함께 이젠 홀로 남았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저를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화려한 인생이 마치 빛 좋은 게살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죠. 영원할 줄 알았던 저의 젊음과 매력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세상은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하는 듯 했어요. 제가 헛된 허상을 쫓아왔다는 뒤늦은 깨달음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챕터 2 뜻밖의 끌림 혹은 운명의 조각. 삶의 한 부분이 뚝 잘려나간 듯한 허전함이 저를 감쌌던 시기였어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아이들의 재롱이나 남편과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죠.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화려한 인생이 마치 빛 좋은 게살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어요. 이런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저는
우연히 어느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에 발길을 들였어요. 제 취향과는 조금 다른 정적이고 무게감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때 마치 운명처럼 그 남자를 만났어요. 강우석, 그의 첫인상은 매우 차분하고 평범해서 저처럼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을 법한 인물이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아무런 감흥도 없었어요.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고지식하고 지루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지레짐작했죠.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먼저 저에게 다가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이가 있었고 그림에 대한 통찰은 제가 피상적으로 보아왔던 예술의 세계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죠. 젊은 남자들의 끓어오르는 욕망과는 전혀 다른 마치 깊은 산속의 고요한 호수처럼 묵직하면서도 편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 느낌은 마치 오랫동안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풍부한 향을 지녔고 저를 알 수 없는 이끌림 속으로 빠져들게 했죠. 몇 번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우리는 미술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가치관,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나누었죠.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고 제가 몰랐던 저의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어요. 그와의 대화는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었던 깊은 안정감과 깨달음을 주었죠. 제 영혼이 마치 오랜 갈증 끝에 시원한 물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 본능은 여전히 뭔가 다른, 더 강렬한 것을 갈망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그날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평범했던 강우석 씨가 제 세상에서 가장 비범하고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된 날이요. 챕터 3 벗어날 수 없는 유혹, 금단의 중독. 그날은 강우석 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그의 아늑한 서재로 꾸며진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밖에는 초가을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에 섞여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 놓인 빼곡한 책들과 앤티크한 가구들이 따뜻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와인 잔을 기울이며 평소처럼 미술 작품이나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빗소리와 재즈 선율,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편안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흐름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고 강렬하게 빛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숨겨왔던 본능적인 욕망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듯했죠. 그 순간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죠.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제가 아는 혜진이라면 이 상황을 단호하게 거절했겠죠. 아니, 거절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깊은 눈빛에 사로잡혀버린 저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못하고 그저 그의 이끌림에 몸을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강우석 씨는 제가 일생 동안 겪어본 어떤 남자와도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단호했고 그의 입맞춤은 마치 제 존재의 근원까지 뒤흔드는 듯한 깊이를 지녔죠. 젊은 남자들의 풋풋함과 서툰 열정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는 마치 오랜 시간 단련된 장인처럼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 몸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에서 반응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능숙하고 섬세하게 저를 탐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경험과 감각은 그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몸은 이전의 관계들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폭발적인 전율과 쾌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 나이든 아저씨의 물건과 테크닉은 제 상상을 아득히 초월했죠.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알던 쾌락의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마치 새로운 우주가 제 앞에 펼쳐진 것 같았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제 피부는 번개에 감전된 듯 짜릿했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제 귓가에 끊임없이 욕망을 속삭였죠. 저는 그 밤 저 자신마저 잊은 채 그의 품속에서 뜨겁게 녹아내렸어요. 그날 이후 강우석 씨에게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의 손길, 그의 채취, 그의 목소리, 그가 주는 모든 감각은 제게 마약보다 더 지독한 중독이 되어버렸죠. 그의 나이와 겉모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젊은 남자들의 풋풋함과 예측 가능한 미숙함은 이제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죠. 그들의 가벼운 유인은 강우석 씨가 제게 안겨준 깊고 끈적한 만족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의 모든 감각과 욕망은 오직 강우석 씨에게로, 오직 그의 존재에게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욕망의 정점에 다다른 듯한 느낌이었죠. 매일 밤 그를 갈망했고 그의 손길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중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치명적이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죠. 그는 제 삶의 모든 공백을 채우고도 넘쳐 흐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부재는 곧 공허였고 그의 존재는 곧 충만함이었으니까요. 마치 세상의 모든 쾌락이 오직 그를 통해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앞에서 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챕터 4 감춰진 진실, 깊어지는 욕망 속 딜레마. 강우석 씨와의 관계는 깊어질수록 저를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그의 품에 안길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감을 느꼈죠. 밤마다 그와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에 차오르는 듯 했어요. 그의 삶의 지혜와 노련함은 제 삶의 길잡이처럼 느껴졌고 저는 이제 그가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단조로웠던 제 일상은 그로 인해 활력을 되찾았고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매력과 존재감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어요. 주변에서는 저희 둘이 마치 연인처럼 보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저는 겉으로는 모른 척했지만 내심 강우석 씨가 이 관계를 공식화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평생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지만 그의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가 저의 마지막 사랑, 아니, 어쩌면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진정한 인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불안하고 공허했던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그와 함께 써내려갈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죠.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어느 날 강우석 씨와의 점심 약속에 앞서 그의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우연히 그의 책상 위에서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강우석 씨와 함께 단아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는 중년 여성, 그리고 활짝 웃는 아이들이 있었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 단아한 여성의 표정은
마치 나는 그의 아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시선이 그 액자에 고정된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귀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죠. 숨겨왔던 비수와도 같은 진실이 제 눈앞에 들이닥친 순간이었어요. 강우석 씨는 완벽한 가정을 가진 남자였던 거예요. 그가 저에게 그토록 큰 만족감과 행복을 주었던 만큼 그 사실은 저에게 더 큰 혼란과 절망을 안겨주었죠. 그동안 그가 베풀었던 모든 다정함과 사랑이 사실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향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죠. 그와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나? 하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매력에 홀려 진심을 다했던 제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진 한 장이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강우석 씨는 완벽한 가정을 가진 남자였고 저는 이제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불륜이라는 이름 앞에 서게 된 거죠. 저는 그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제 자신을 저주했어요. 벗어날 수 없는 욕망과 현실의 냉혹한 벽 사이에서 저는 끊임없이 갈등했어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이성과 그의 마약 같은 매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죠. 평생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제가 이제는 가장 비겁하고 치졸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젊은 날에 제가 경멸했을 법한 그 상황에 제가 빠져버린 거죠. 저는 강우석 씨와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고 싶어요. 그의 품에서 얻는 만족감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마력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 금단의 유혹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려야 할까요? 이 고통스러운 딜레마 속에서 저는 길을 잃었어요. 이 깊은 혼란 속에서 저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부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